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친절한 지도교수 빵논입니다. 여기는 논문의 신 빵논 특강 강의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할 주제는 논문 작성 최적화 표현 기법 1번입니다. 일전에 게시한 강의 영상에서 이 논문을 작성할 때 참고할 만한 표현법을 알려드리겠다고 제가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에 이렇게 번호가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번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강의는 단발성 강의가 아니고 시리즈로 제작해 공유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으론 대략 67편 정도 제작할 생각인데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좀 더 많이 제작을 해서 더 다양한 표현법을 알려드릴 거고 뭐 반응이 제 생각만큼 폭발적이지 않으면은 원래 계획한 대로 67편 정도로 시리즈물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문 작성 시 최적화 표현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문도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논문을 잘 쓰기 위해서 글쓰기 관련된 책들 많이 보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 논문은 논문만의 어떤 좀 특별함이 있고 그 특별함에 아, 이제 기초한 논문에 적합한 그런 글쓰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압도적인 논문 작성을 위해서는 논문에 가장 최적화된 표현 기법들이 좀 표현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겠다 이런 거고, 그래서 이런 걸 시리즈물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최적화 표현 기법은 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죠. 뭐 논문 작성을 할 때 지도 교수님께서 이 글쓰기에 대해서도 좀 공부도 시켜주고 지도 학생한테 어, 뭐 그런 걸 좀 친절히 알려주면 좋겠는데 어, 예전에 다른 강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도 교수님은 굉장히 바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논문 글쓰기 지도할 정도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지 않다. 물론 여러분이 행운아라면 그런 글쓰기 관련된 지도도 해 주시는 그런 훌륭한 지도 교수님을 만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잘 가르쳐 주지 않는 그런 어, 이 논문 작성에 있어서 최적화된 표현 기법에 대해서 이 친절한 지도 교수 빵론이 그 안목질을 대방출하려고 이 시리즈물을 제작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고 참고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법은 고급 한자의 사용입니다. 이 고급 한자어를 사용을 하면은 논문을 작성할 때 더 훌륭한, 압도적인, 우수한, 품질 좋은 그런 논문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고급 한자어의 사용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부터 한번 따져 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 적혀 있는 이 내용,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내용은 알고 계신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제 구독자 중에는 뭐 외국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한자어 사용의 역사적인 맥락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고 이걸 기초 지식으로 삼아서 논문 작성을 할 때 좀 고급스러운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한자어가 왜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 지식을 쌓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셨잖아요. 이런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는 중국과 언어는 많이 달랐지만은 이 우리 민족은 중국의 한자를 보편적인 문자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자 사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한자어는 우리말에 편입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한자어는 일종의 외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외래어는 영어겠죠. 이제 영어에서 따온 우리말처럼 쓰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버스 있잖아요. 버스. 버스는 BUS라는 그런 영어의 단어인데 버스를 대용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버스를 가지고 와서 영어 버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우리 말처럼 쓰는 것입니다.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외래어라 그러잖아요. 외래어. 우리 말처럼 쓰니까 우리 말이나 다름없는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한자어도 우리말에 편입이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 민족들이 쓰는 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어는 외래어의 일종인데 이 우리말의 어떤 표현의 풍부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 있죠. 뭐 그래서 한자어를 뭐 빈번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뭐 문화 사대주의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죠. 논문 작성을 할 때 고급 한자어를 많이 사용을 하면은 더 품질 높은 또 우수해 보이는 그런 논문을 작성하는 그런 뭐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 왜 좋은 우리 순 우리말을 놔두고 어, 그런 뭐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강조하느냐? 박남 교수님 왜 그런 걸 강조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문화 사대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자어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 민족이 사용해 오면서 외래어처럼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외국어가 아닌 거죠. 외래어하고 외국어는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외국어는 말 그대로 외국어인 것이고 우리말로 편입이 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단어들입니다. 근데 외래어는 우리말에 편입이 돼서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늘상 쓰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어는 우리말이다. 문화사대주의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서 뭔가 좀 배척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음, 그런 주장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한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과거에 지배계층의 문자였죠. 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양반들이 그러니까 지배계급인 양반들이 즐겨 쓰는 그런 문자였죠. 그래서 그런 인식이 이 오늘날 대중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쓴다라는 것은 고급 표현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 인식이 널리 수용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그래서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이 뭐 단순히 뭐 사대주의 뭐 이런 관점에서 배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면은 글쓰기의 어떤 품질을 내가 쓴 글의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된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주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적절한 한자어 표현이 어, 많이 논문에 표현이 되어 있을 경우에 어떤 특별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전달하고 싶은데요. 논문이라는 것은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의 학벌을 지닌 대학원생이나 연구원, 교수 등이 작성하는 그런 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문을 작성하는 해당 연구자가 그 학벌 수준에 걸맞은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징표가 됩니다. 적절한 한자어 표현이 아주 많은 그런 논문이 갖는 특별함이 여기에서 생기는 거고요. 또 달리 얘기를 하자면은 이 고급 언어 표현은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얼마나 다양한 단어를 통해서 구사를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한자어는 유사한 의미의 순 우리말을 이제 대용하는 그런 표현이 된다라는 점에서 또 음, 뭐랄까 고급 언어 표현을
하는데 한자어가 유용하다. 그런 점에서 또 특별함, 뭐 어떤 또 장점 이런 것을 지니고 있는 것이 한자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한자어를 좀 내가 논문에서 적절히 잘 사용을 해야겠다라는 뭐 그런 의지가 활활 타오르고 계시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논문 작성 시 활용하면 좋은 한자어 표현 예시를 제가 몇 개 들어봤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한자어 표현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은 표현의 다양성을 가지고 갈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좀 더 지적인 그런 글쓰기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나타나고 있다, 드러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한자어로 표현을 한다면 유사한 의미로 표출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문단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으면 그 다음 문단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표현을 또 동일하게 쓰는 것보다는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조금 같은 의미를 담은 한자어를 활용을 해서 표현의 다양성을 높이게 되면은 더 좋은 글쓰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표현도 순 우리말로 많이 쓰는데 그런 건 한자어로 바꾸게 되면 수용되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높여준다 이런 것도 논문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뭐 고취하는데 기여한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한자어를 사용을 해서 바꾼다면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같은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다면 이런 것은 이 같은 인식에 고착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고착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효능감을 강하게 드러낸다. 이런 표현은 자기 효능감이 강하게 발현된다. 이런 식으로 드러낸다를 발현된다라는 그런 한자어로 대체를 시켜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예시를 제가 막 들고 있는데, 글쓰기라는 것은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은 거잖아요. 근데 어떤 표현을 쓰고자 할 때, 그런 뭐 표현에 적합한 단어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어를 뭘 선택할지 그것은 글쓴이 마음인 거죠. 어, 즉, 논문을 작성하는 연구자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쓸지 그런 부분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이제 제가 이 논문을 작성할 때 활용하면 좋은 이런 단어들도 한번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보려고 제가 즐겨 쓰는 논문 작성을 할 때 즐겨 쓰는 표현을 몇 가지 좀 가지고 와봤어요. 포섭이라는 단어, 통섭, 내포, 추론, 정합성, 적확하다, 담재하다, 역설하다, 실증하다 이런 단어는 논문에서 자주 쓸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단어들 여러분의 논문 작성을 할 때 한 번쯤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멋진 표현이 될 겁니다. 이런 각각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이 단어의 뜻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뜻을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을 한 번씩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익히신 뒤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논문을 작성할 때 한 번쯤은 이런 표현들을 꼭 써보시길 강력히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아주 좋은 그리고 유식해 보이는 그런 표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거 뭐 적확하다 이런 단어 이제 잘못 쓴 글자라고 오타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확하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적확하다 이런 표현도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이것도 우리나라 이제 단어 중에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으면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익히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논문 글쓰기에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 또 한 가지 좀 유의할 건 있는데, 제가 이런 단어가 아주 좋은 또 논문의 글쓰기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그런, 고급 표현이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어, 너무 자주 쓰면 안 되겠죠. 너무 빈번히 포섭이라는 단어를 문단마다 막 쓰게 된다면은, 어, 똑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쓰면은 아무래도 좀 글쓰기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그 과유불급이란 말 아시잖아요. 너무 넘쳐나면 그것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두 번쯤은 여러분들의 논문에 어떤 표현을 하다가 이런 단어를 쓰기에 적합한 문장이 나올 때는 이런 표현을 한 번씩 써보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한자어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글쓰기의 어떤 품격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 우리말의 사용은 때때로 시적 표현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순 우리말을 사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쓰시는 것도 좋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적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이 내가 뭐 논문이 뭐 어떤 문학적인 글도 아니고 이런 표현을 써도 될까라고 뭐 조금 망설이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순우리말 많이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논문 쓸 때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뭐 개념 정의 같은 거 할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것은 뜻을 품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바꿔서 쓰는 것. 뭐 아니면 적절히 이런 두 어, 표현을 섞어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죠. 뭐 이상의 근거를 기반으로 이런 것도 순 우리말로 바꿀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 같은 까닭으로 말미암아. 아주 좋잖아요, 표현이. 이런 표현을 익혀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논문을 작성을 할 때 아주 좀 더 훌륭한 품위 있는 표현을 여러분들 논문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리송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한자어를 쓰라는 거냐, 순 우리말을 쓰라는 거냐? 헷갈리네요. 이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적정한 안배가 관건입니다. 순 우리말도 적정히 잘 사용을 하면 좋을 것이고 또 고급 한자어도 논문에 잘 적절히 섞어서 어, 뭐 글쓰기를 한다면 훌륭한 글쓰기가 될 거예요. 이런 적정한 안배가 관건인데 그 적정함의 수준은 알 수 없는 거죠. 제가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한 거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적정함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논문들을 읽어보고 훌륭한 글쓰기가 돼 있는 그런 선배 논문들을 찾아서 자꾸 읽어보고 눈으로 익히고 글로 실제로 써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차가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지만은 글쓰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글을 읽고, 또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많은 글쓰기 연습을 해 보면서 점차 나아지는 게 글쓰기라는 점, 그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강의 몇 개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갑자기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표현을 마구마구 쏟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착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강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안배하는 것 자체도, 한자어나 순 우리말을 적정하게 안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막막하고 어려워요. 또 고급 한자어를 익혀서 그걸 내 논문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 자체도 막막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 이 강의 영상을 들은 분과 듣지 않은 분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지 적용도 할 수 있고 개선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자어라는 것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한자어라는 것이 적절히 잘 사용을 하면은 논문의 글쓰기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구나. 적어도 이 강의를 통해서 그걸 여러분들은 깨달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깨달음이 쌓이고 쌓여서 어 이제 켜켜이 축적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이 글쓰기 역량을 아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한 점에서 제가 이런 저의 안목질을 하나씩 단계별로 소개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첫 강의, 이 최적화 표현 기법의 첫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또 곧 여러분들께 새로운 기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